안녕하십니까, 경마특강의 고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안선호 전문위원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렵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경마특강에 기꺼이 흔쾌히 응해주셔서 상당히 감사 먼저 드리겠고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선호 전문위원입니다. 자, 1년 6개월 전에 검빛에 처음 들어와서 예상을 시작하게 되고, 자, 오늘 고태일 기자분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같이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22기 기수 출신이세요. 네. 조성곤 기수하고 동기시잖아요. 네. 저번에 그 검빛 인터뷰 방송에서요, 조성곤 기수 인터뷰 촬영차 부산에 갔었는데 안선호 전문위원 덕분에 상당히 편하게 도움을 받아서 인터뷰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 먼저 드리겠고요. 자, 1년 6개월 동안 전문위원을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말 타는 게 편하세요? 예상이 편하세요? 일단 말 타는 거나 예상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 목적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충이 있는데, 말 타는 거는 잘하나 못하나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돈을 거신 분들은 제가 못 들어왔을 때, 못했을 때 욕을 하실 거고, 그게 또 그에 반면에 나한테 안 걸었지만은 돈을 베팅을 안 했지만 1등이 들어와서 막건이 휴지가 되면은 그때도 또 욕을 먹습니다. 검빛의 예상을 하면서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물론 못했을 때는 욕 먹지만은 잘했을 때도 칭찬은 조금씩은 해주지만은 그래도 질타도 많이 올라오는 게, 어디 가서든 힘든 직업은 많다, 쉬운 직업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도 참 어렵죠. 예. 어려운데 선호씨, 안선호 전문위원께서는 그래서 기수가 편하세요? 전문위원이 편하세요? 솔직히 기수가 편하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수가 편했습니다. 다른 기수분들께서도 전문위원 예상업으로 다시 이직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선호 전문위원은 부산에서 기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부산 쪽에 조금 더 네. 아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서울도 많이 섭렵하셔서 적중도 잘 나오시는 것 같고, 팬층도 많이 두터워지시는 것 같은데, 자, 서울 마필들과 부산 마필들, 자, 교류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서울 마필들, 물론 서울 마필들이 우승한 대상 경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든지 터프인, 광야 제일이라든지 탑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우승한 경험이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확률상 부산 마필들이 이기는 경우가 다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산 마필이 서울 마필보다 세다, 부산 마필이 훨씬 강하다, 이런 인식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바로 지난 경주만 하더라도 지난주 서울 마필들이 메뚜 내려가서 부산에서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주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경주에서도 3세 안말 최강자를 가리는 와중에 서울의 1000년 동안이라는 마필이 물론 선전을 하면서 4차까지 올라와주긴 했는데 1, 2, 3차를 전부 부산 마필들이 했어요. 자,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오쿠스에 나온 마필 중에 스피드 퍼스트라는 강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승이 유력시가 됐었고, 타 마필들 중에 이제 기대치를 모았던 게 이제 조경호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죠. 그 마필이 4착은 들어왔지만은 일단은 한 수 위로 끝난 건 또 사실입니다. 끝난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 서울 말들과 부산 말들, 모든 마필들 준비를 과정을 많이 마쳤는데, 저는 일단 부산 압승을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앞말들의 그 어린 마필들이 출전한 그 오크스배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안말들이 상당히 어릴 때는 좀 예민하고 상당히 까칠한, 뭐 사람으로 따져도 여자들이 까칠하고 예민한데 일단 홈 경기에서 좀 이득을 많이 봤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득을 많이 봐서 입상에 좀 다수가 입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동 거리가 이렇게 기니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안말로서는 좀 서울에서 내려온 말들이 좀 불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마필들이 뭐 서로 올 때도 물론 적응력을 홈그라운드가 서울 마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서울 마필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부산 마필들이 서로 올 때는 올라오더라도 이기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 조교사들 나이 연령층에서도 훨씬 더 젊고 기존에 서울에 계시던 조교사님들도 이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성적을 따져보면은 김호 조교사나 뭐 손영표 조교사 젊은 층으로 이뤄진 조교사분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 자기 뭐 해외 외국 경마를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국 경마의 우물 안에만 계시던 분들이 있고, 부산에 내려간 조교사들은 전부 다 경험은 적지만 생각을 쉽게 이제 시대에 맞춰서 빨리빨리 받아들이면서 고쳐 나갔다는 점에서 아마도 마필의 사양 관리나 훈련 이런 통틀어서 좀 성적이 좋아지는 것 같고, 외국에서도 사실 우리 한국 마사회에서도 해외 연수를 보내줍니다. 기수뿐만 아니고 조교사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데, 외국 경마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도 젊은 조교사들이 더 습득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층으로 이뤄진 부산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인드 자체가 좀 개방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조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하는 것이 좀 폭이 넓다 보니까 조금은 더 성적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매를 다니다 보면은요, 매년 경매가 한 3-4번 정도 있는데, 경매를 다니다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필을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마필을 구매해서 똑같이 가져가요. 그런데 왜 부산 마필들이 세냐? 아무래도 이 측면에 있어서는 부산이 환경적인 면이나 체제적인 면이나 조금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조교적으로 훈련 내용적인 면으로도 뭔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마필들은 조교를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십니다. 지금같이 여름철에는 한 100명 정도가 그 관람대에 쫙 계셔요, 새벽에. 그런데 부산은 의외로 제가 부산을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특성상, 경마장의 특성상 조기적인 면에서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데, 자, 오늘 안선우 전문위원을 모신 이유가요, 자, 부산 기수 경험자로서 아무래도 부산 조교에 있어서는 보다 훨씬 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 뭐 아무래도 전문 분야시다 보니까 부산을 특화적으로 조교적인 내용을 방송을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자, 좋은 내용으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선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경마 특강에 특별 게스트로 온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왔는데, 우선적으로 부산과 서울 교류 경마를 시작할 때 부산 마필들이 거의 5번 중에 1번을 제외한 나머지 4번을 우승으로 읽어내면서 대상 경주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이유. 두 번째는 일단 부산 조교 스타일과 거기에 있는 조교사들 특징 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기수들에게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크스배 대상 경주에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부산 마필들이 원체 세다고 경마 팬들이나 전문 기자들
일단 기수들도 지금 전부 다 관계되신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일단 요번에 오크스베에서 서울에 있는 마필 한두만 제외하고 전부 5착 내 입상은 부산이 했습니다. 거기에 주축이 되는 게 이제 스피드 퍼스트 후지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죠. 자, 미라클 원더 조성군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었습니다. 이 두 마리가 입상을 하면서 1, 2위를 차지하면서 요번에도 역시 부산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한두 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마필을 잘 골라오고 원자재를 잘 골라왔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훈련과 사양 관리가 전목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우승을 일궈냈던 점입니다. 우선 이번에 오크스에서 우승한 것뿐만 아니고 제가 최초 대상경주 교류경주 최초 대상경주에서 최초 우승자로서 이 초대 챔피언이었죠. 그 당시에도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부산이 서울을 어떻게 이길까 그런 생각도 가졌고 있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1착부터 5착까지가 전부 다 부산말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산말이 세다. 거기에 주축으로 되는 게 조교사들의 사양 관리와 거기 이제 모든 마필 관계자분들의 일단 조교 스타일 거기에서 좀 틀려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은 약 한 60년 정도 경마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왔고 부산은 개장한 지 불과 지금 한 7년 정도 됐죠. 2005년 9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일마주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장하기 전까지는 단일마주로서 한국마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마필을 관리를 하고 거기서 개장 바로 전에 마주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마필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가가 1억짜리 골딩이란 말인데요. 그 당시에 1억짜리라면은 어마어마했습니다. 2005년에 1억짜리라면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1억, 2억, 3억까지도 서울, 부산 나무랄 데 없이 계속적으로 배팅을 들어가 줍니다. 좋은 말이라면. 물론 상금도 많이 세졌고 거기다가 마주들의 인식도 지금 틀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산은 아다리가 잘 맞았다. 그 당시에 부산 마주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이 부산 경마인데 배팅도 시원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마필에 저게 마음에 든다면은 시원시원하게 마주들이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1억이든 전부 다 마필을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재로 좋은 마필로 경주를 나가게 되니까 좋은 성적이 나는데 꼭 좋다고만 해서 산 마필이 성적이 딱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부산의 조교 스타일과 부산 조교사들의 마인드 거기에 젊은 기수로 이루어진 부산 기수들의 성격까지 전부 오늘 오픈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일단 서울은 뚝섬 시절 때부터 조교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 나이가 많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이들이 많으신데 서울은 주로가 두 개입니다. 내측 주로와 외측 주로가 있습니다. 자, 내측 주로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다면은 내측, 외측 주로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외측. 내측 주로에서 조교를 하는 마필들은 몸 워밍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살짝 조교를 할 때.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외측 주로에서는 강한 조교를 위한 만들어진 주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마필은 왼쪽 다리만 거의 한 80% 정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80% 정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수들이 거기서 기수들이 마필 관리사나 조교사 기수들이 조교를 할 때 임의적으로 직선 주로에서 우구보로 바꿔주면서 우측발을 쓰게 하면서 일단은 조교를 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그렇게 조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신경 쓰려면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는 그런 시스템을 아예 자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사는 주로를 3개를 만들었죠. 주교로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안쪽 주로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주로에 중간 주로에 하나 있고 주로가 있고요. 외측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측에 주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로가 다 하나 있는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외측 주로랑 내측 주로랑 용도는 서울이랑 똑같습니다. 조심하게 운동을 할 구간, 조금씩 워밍업을 하는 구간, 외측 주로는 강한 조교를 위한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부산이랑 서울이랑 틀린 게 하나의 조그만한 안쪽에 있는 주로를 사용하는 법이 틀립니다. 요거는 반대쪽으로 운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주로입니다. 반대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주로. 즉, 왼발만 사용하면서 조교를 하는 마필들을 이 안쪽에서 우측발만 조교를 하게끔 자연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죠. 거기서 첫째로 이득을 보고 있는 마필들이 부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 오른쪽 밸런스, 마필의 밸런스가 맞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일단 시스템으로 일단 이득을 보고 있고, 또 서울은 거의 세게 돌리는 조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목요일과 그 다음에 월요일, 그렇게 2개를 정했는데 부산은 매번 세게 조교합니다. 물론 한 달 출주 주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을 때는 물론 워밍업으로서 조금씩 살살 하는데 웬만큼 조교가 되면은 강구보에서부터 스포까지 거의 3, 4일을 놔줍니다. 3, 4일을 강한 조교. 이렇게 강한 조교를 하면 마필이 빵꾸가 날 수가 있죠. 하지만 마주들이 시원하게 배팅을 해줍니다. 빵꾸 나도 또 말을 사주고, 비싼 말을 사주고. 그래서 아다리가 잘 맞았다. 그에 반면에 서울은 마필 두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는 있지만 지금 받아들이는 마음 쪽에서 약간 좀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계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조교를 제가 마필 한두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일단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한 조교도 있고, 물론 서울에서도 지금 많이 현 시점에서 강한 조교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보여주는 것도 많아야 그만큼 성적도 많고, 그리고 자신있게 조교를 해야 거기다 좋은 성적이 또 그에 반면에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이제 한국 경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마필 관계자분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일단 추가적인 동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마필 한두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죠. 자, 17조, 부산 17조 장세한 감독 내에 있는 대박승리입니다. 이 마필, 예, 국산 5군이죠. 국산 5군 마필인데 이 마필을 가지고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복귀 내용과 그 다음에 조교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7조에 있는 대박승리라는 마필을 일단 데뷔전 때를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내용과 그 다음에 조교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번에 이 대박승리는 6월 2일 날 데뷔전을 치르고, 자, 늦발주를 하면서, 자, 인기 순위 꼴찌였는데 우선 8착에 머물렀습니다. 그 동영상은 제외하고, 자, 6월 28일 날 일단 경주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를 받아서 스타트가 상당히 빨라졌죠. 데뷔전에는 늦발주를 하면서 늦게 나왔는데, 자, 2전째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우선적으로 기습 선행을 나가면서 8착에 머물렀던 모습입니다. 7착에 머물렀던 모습입니다. 자, 앞선에 붙어주면서 1번 게이트를 받아서 게이트 2점도 받으면서 훈련도 스타트 훈련도 많이 시켜놓은 모습이었는데, 마필이 이제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경주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서 7착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전 뛰는 동안에 아주 혈통지 기대치가 있는 마필로서 좋은 성과를 거둔 모습인데,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한번 기대치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경 기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조교를 하는 모습인데, 일단 7착에 들어왔고, 자, 조교 내용을 보면은 6월 28일 날 조교 내용입니다. 경주 때 28일 날 조교 내용인데, 자, 24일 날 조교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교는 일단 보통 구보로 계속적으로 김태경 기수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었었죠. 만들어 놓은 모습이었는데, 자, 6월 27일 내용을 보아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반 그냥 보통 구보로 조교를 하면서 맞춰놨고, 자, 거기서 이제 7월 21일 날 2착에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조교 내용을 보겠습니다. 7월 21일 날 경주에 대한 이 조교 내용은 전과 확실히 틀려졌죠. 자, 11조 비코프라는 국산 4군 마필과 병합조교에서 안쪽에서 앞서 나가는 마필, 조교보가 훈련을 했는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고, 물론 앞서 나간다고 해도 마필의 입상하기의 기대치는 신뢰도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서 조교를 했다는 게 훨씬 더 틀리죠. 조교를 이렇게 부산은 세게 합니다. 자, 7월 18일 날 조교 내용도 봐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돌리고 있는데, 자, 스타트까지 보완된 마당에 강한 승부를 봐주겠다라는 의지까지도 보여지죠. 자, 그래서 7월 21일 날 경주 내용을 보겠습니다. 7월 21일 날 경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외곽 번호를 받은 김태경 기수의 9번마 대박승리가 빠르게 앞선에 나와줬는데, 직전 경주에 무리하게 선행을 나가면서 입상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김태경 기수가 선입전개를 펼칩니다. 두 번째 따라가는데, 거기다 외측의 두 번째, 실질적으로 마필을 한두를 두고서는 뛰는 경합이 붙는 두 번째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노리고 들어가면서 강마죠. 신의 강마인데, 지난주에 2착 승군전 2착을 들어온 대박 승리의 1착을 들어온 큰 놈이라는 마필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수한 마필, 강마와 신의 마필과
경합을 두면서도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끈기를 발휘한 모습에 1, 2착을 여유로운 1, 2착을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물론 8월 16일 날 조교로 내용으로 입상을 했다 했는데 8월 16일 날 내용, 경주 내용을 보면은 물론 조교시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교시 때 이건 지난주에 뛰었던 모습이죠. 지난주에 뛰었던 모습인데 조교시 때도 물론 강하게 조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교를 하면서 경주 내용은 실망감을 안겨줬죠.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8월 16일 날 경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외곽 번호를 받았습니다. 외곽 번호를 받고 스타트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뒤로 처지는 모습이죠. 뒤로 처지는데 외곽으로 아예 따라가질 않습니다. 따라가질 않습니다. 직선주로에서 보시다시피 채찍을 김태훈 기수가 거의 때리질 않습니다. 한 대 때리고 말고 한 대 때리고 말고 지금 화면에 잘 안 잡히듯이 지금 승부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착에 들어왔습니다. 요거 오늘 특별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강한 조교로 인한 이 패턴이 바뀌면서 승부 조교가 들어가면서 강한 조교, 물론 강한 조교만 있다고 해서 입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번 경주에서도 이번에서도 분명히 입상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었었지만은 경주에 대한 믿음감이 없었는지 승부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게 2주 뒤에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경막 특강에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너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부산 기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기수가 여러 명은 있습니다만은 기수들의 특징을 잘 알고 배팅을 해야지 입상 성공률도 높고 저희가 배팅하는 데 있어서 적중 내역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진한 기수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약 1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조성곤 기수, 최규준, 임성실, 박근만, 김동영, 조창욱, 유현명, 그다음에 외국 기수들이 있습니다. 자, 조성곤 기수는 저와 동기 가장 친한 친구인데 승부가 잘 맞아떨어지는 기수죠. 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대한민국 기수 중에서 팔 길이가 가장 길지 않을까. 키는 한 162에서 163 정도 보통으로 되고 있는 체격 조건을 갖고 있는데 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 다음에 유연성도 좋습니다. 유연성도 좋으면서 승부를 봐줄 때 승부욕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무난하고 가장 와일드한 그런 성격을 가진 기수고, 제주도에서 내려온 최규준 기수가 승부 의지나 제주 기수 출신 중에서는 가장 잘 하고 있는데, 사실 구영준 기수가 예전에 부산 경마장 개장 이후에 가장 눈에 띄게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파죠. 많은 노력파로서 5조의 유병복 조교사를 만나면서 최규준 기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승부욕이 좋은 기수로서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수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거 두 명의 기수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승부는 무조건 잘 가지고 열심히 타주는 기수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수들은 단점과 장점이 뛰어나는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기수들입니다. 임성실 기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의 성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최근 성적이 6개월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그 전에는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면서 기복을 보였습니다. 좋은 마필도 많이 못하고 기본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기승 기회도 적어지고,
거기에 면허 정지, 기수 면허 정지를 2번씩이나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소극적으로 경주를 임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에 왜 이렇게 틀려졌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영관 조교사의 마필을 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영관 조교사는 부산, 서울 통틀어서 최고의 조교사죠. 자, 이 조교사랑 얘기를 나누면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조교사 시험을 봤습니다. 임성실 기수가 지금은 떨어진 상태인데 조교사 시험에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김영관 조교사에게 부탁을 했죠. 마주들도 소개를 받으려고 열심히 타주겠다. 열심히 무조건 똥말이라도 열심히 타주겠다. 무조건 열심히 탄다라는 전제 조건. 무조건 열심히만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기승기회도 주어지고 좋은 말도 얻어타면서 친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조교사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일단 조교사 자격증은 다음 기회에 미루면서 기수에 대한 전념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의지가 많이 있어졌다라는 점에서 지금 성적이 많이 틀려진 겁니다. 마인드 자체가 틀려진 거죠. 자, 다음은 박근만 기수입니다. 자, 이 기수는 샌드킥이라는 강마를 타고 4번을 뛰는 동안에 4번 전부 다 복승률 100%짜리를 타면서 5번째 기승을 하는데 4착에 머무르면서 면허 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자, 이 기수는 열심히 타는 기수입니다. 열심히 타주고 21기 유현명 기수, 조찬훈 기수, 여러 명의 기수들, 김남성, 김홍일, 서인섭 기수들에서도 형인데 이제 평균 나이에서 형인데 리더십도 좋고 아주 정직한 기수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기수로서 상당히 열심히 타주는 기수인데 마필의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우선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기수의 특징은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왼손잡이점이라는 점입니다. 왼손잡이로서 안쪽에 기대는 마필이나 안쪽으로 사행하는 마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고 확실하게 더 끌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동현 기수는 선행을 잘 타면서 요즘에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수인데 사실 자세는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중심이 흔들리는 기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수인데 일단 고삐를 잡았을 때 마필의 이과 소통이 될 수 있대 자연적으로 그 맛을 잘 알고 있는 기수로서 요즘에 성적이 참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조창욱 기수는 신인 기수 때 김호수 기수와 아주 투톱으로 잘 나가는 기수였는데 요즘에는 불안한 기수가 되면서 성적이 잘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승부욕이 많이 부족한 기수입니다. 승부욕이 많이 부족하면서 1등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구나, 꼴찌하면 꼴찌했나 보구나, 한량 같은 성격으로 기수를 하고 있는 모습에 성적이 좌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현명 기수인데 또 한 명의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기수 중에 유현명 기수는 승부욕이 상당히 많은 기수죠. 속설로 아버지가 조금 무섭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생겼는데 경마를 한다 이런 속속히 그런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경마에 관계되지 않은 분이시고 승마만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모든 기수들이 승부 의지가 많이 표출이 돼야 된다. 마음가짐이다. 똥말을 타든 인기말을 타든 무조건 열심히 타고 무조건 노력하면은 그게 성적에 반영된다는 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 후지 기수나 외국 기수들은 홀랜드 기수나 다나카 기수가 있는데 후지 기수만큼 많이 배워라. 저는 후지만큼 많이 배워라.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는 기수입니다. 조교사에게 작전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탄다 공부를 하고서는 조교사한테
작전 지시를 이렇게 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는 그런 아주 선진국 경마의 일품인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런 자질도 갖고 있고 성품도 좋으나 성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안 좋을 수가 없는 후지 기수. 많은 노력에도 좋은 기승수를 발휘할 수 있어서 한국 기수들이 많이 배워야 된다. 뭐 홀랜드 기수는 사실 나이가 있죠. 나이가 있어서 체력 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뭐 롤 모델을 후지로 잡고 상당히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찌됐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우선 저도 전문가로 오면서 많은 고충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빌미로 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친한 친분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저도 배울 거 배우면서 전문가 길로 들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면서 좋은 성적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경마 특강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